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본질이 흔들리면은 그 위에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래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서포트하는 부모지만 아이는 수포자로 가는 거죠. 수학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수학은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산력이나 발빠르게 빨리 남들보다 빨리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 공식을 암기하는 능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 학문,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 능력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은 이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학적 사고는요. 다시 말하면 정답을 요구하는 정답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알고리즘을 찾아가는 그 알고리즘을 훈련받는 과정을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제를 통해서 정답을 맞추어서 정답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가 공부의 끝이었다면 수학 공부의 끝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7차 개정 지금 7차 과정 중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수학에서는 문제 해결, 즉 수학엔 정답이 있는 게 맞아요. 정답은 있죠, 문제에. 근데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훈련을 받는 것이 결국 수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린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학적 사고, 수학을 통해서 길러내고 싶은, 즉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아갔을 때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사고가 그럼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방법이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겠죠.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학적 사고는 다시 말해서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 사고.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논리가 강하고 앞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가 안 맞으면 부모에게도 거부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강하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바로 서야 실천으로, 행동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논리력이 강해서 결국에는 그러한 훈련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수학에 강한 아이들이 있는데 결국엔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도구, 이것을 이제 수학으로 보는 거죠. 자,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이 요즘 기업에서 말하는 디자인 싱킹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자인 싱킹 하라. 많은 기업에서 외치는 어떤 혁신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디자인 싱킹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이런 뜻인데 디자이너, 어떤 것을 기획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논리적 사고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서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답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을 했느냐, 정답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지난번에 얘기한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수학과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인터넷 기업 아마존은 이미 물류센터에 사람 대신 키바 시스템, 로봇 시스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고 사람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일하고 있는 인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바 시스템
시스템으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이냐? 사람이 대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 종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은 키바라는 로봇 시스템과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 대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형화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공장의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형화된 일만 계속하던 공장의 근로자 역할은 키바가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불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키바가 못하니까, 시스템이 못하니까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고된 노동은 로봇이 하는 거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역할로 지금 역할이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수학 문제를 통해서 이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 이 알고리즘을 계속 훈련받은 아이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힘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학적 사고력의 첫 번째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른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본 거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력이라는 것은 공식을 외운다. 그래서 정답을 빨리 찾는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훈련들은 거의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아마존에 비유를 하자면 그건 키바가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하고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아요. 키바하고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요. 키바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문제풀이 능력. 이게 과거, 즉 기성세대. 지금 엄마나 아빠는 수학 공부가 여기에서 딱 스톱이 된 거고 이 부분으로 수학 공부의 전부.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계산력.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어머님들 들여다보면 굉장히 연산에 많이 치중하는, 그리고 연산의 기술자, 그리고 스톱워치 놓고 누가 더 빨리 정답을 찾아내나 이런 것들 훈련시키는 어머님들 아직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자, 공식으로 가는 과정.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을까요? 정답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문제풀이를 했을 때 나만의 방식으로, 남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다른 관점. 이런 과정을 훈련하는 공부가 결국에는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알고리즘을 계속 훈련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수학적 사고력. 두 번째는 수학적 사고력. 예. 계산이라는 거에 너무 우리가 얽매여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느끼고 밝혀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전략은 자연스럽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필요한 수학적 능력으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학적 사고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기보다 다른 과목을 연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아닙니다. 수학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 다시 말하건대 수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효과적인 소통 능력을 기르는 도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거리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 굉장히 자주 흔하게 만나잖아요. 이게 뭔가요? 수학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표지판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죠? 우리 표지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맑게 알아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제시해준 내용을 알아듣는 거, 소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지판에 수학적 어떤 소통을 하고 있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고 스피디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수학은
어떠한 소통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소통하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기호 자체로 처음부터 접근하는 아이들은 이 소통, 수학적 기호, 수학적 추상적 기호가 소통이라는 의미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왜 기호로 발전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숫자를 썼어요? 왜 숫자를 써야 하는지 아이한테 대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호를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추상적인 기호로 쓰나요? 말로 풀지 않나요? 왜? 말로 푸는 것보다 어떤가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배제하고 처음부터 5세든 6세든 7세든 3세든 기호와 숫자만 턱 주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쉬운 부분은 쫓아갈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그 본질적인 이해가 떨어져 있으니까 레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수학적 레벨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수학은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른다, 소통 능력을 기른다 라고 정의를 했다면 지금 21세기 2020년 소통 능력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201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2008년, 13년, 18년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보세요. 2008년에는 5위였던 부분이 2013년에는 7위로 떨어졌다가 2018년도에는 1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매체를 들여다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는 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소통과 공감 능력. 우리가 네이버 기사만 조금 살펴봐도 소통과 공감 능력이 얼마나 지금 21세기 대두되는 키워드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이 소통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인간에게 로봇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키바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개발될 수 있는 이 성질에서 소통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인데 수학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수학 공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호화, 추상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들이 기호와 추상화된 것들을 금방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속에 던져줘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 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와 추상적 사고기 이것들을 조금 나누고 이제 보통은 평균적으로 3학년이 넘어가야 구체적 조작기에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그 부분이 이제 3학년이 넘어가야 발달이 조금씩 되는 거거든요. 근데 5, 6학년도 추상적 사고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기호와 추상성을 띤 수학을 굉장히 버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구체적인 상황을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보통 아이들은 대부분이 추상적 기호 숫자만 갖고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지고 어렵고 나중에 급기야 공포스럽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넘어가는 거죠. 네. 자, 기호와 추상화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 사고가 발달된다라는 거는 단순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나가는 기호와 추상화되는 능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수학적 사고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수학적 사고 능력, 앞에서 우리가 논리적 사고력,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이 알고리즘은 수학은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성이 결여되면
그 중간에 그 논리적인 게 원인 결과로 고리를 타고 이어져서 나가지 못하면은 정답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를 과정 중심으로 풀다 보면 논리적 사고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추상적으로 명료화시키는 수학을 많이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명료해지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수학적 사고는 창이 독창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수학은 정답은 하나요. 정답은 정해져 있고 세계 만민이 다 통하는 공식이 있는데 수학이 왜 창이냐, 수학이 왜 독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다 결과주의, 결과 정답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과거 방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 정답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수학적 사고를 길러내는 건데 이 과정은 다 달라요. 똑같은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빨리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훈련받고 있는 그러한 공부를 주된 공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답은 하나지만 정답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러분 코로나를 예방하는 목표는 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가 지금 많이 기원을 하는데 그 종식된다라는 목적은 하나지만 그거를 종식시키거나 예방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찾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또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발달돼야 되는 능력이죠.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정답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죠. 불특정한 문제가 수시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불특정한 문제는 기성세대가, 이전 세대가, 부모 세대가, 상사가 경험했던 일들이 아니죠. 세상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정답이 통하지 않죠. 그런데 정답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갖고 사회에 나아간 아이는 정답을 적용해도 안 통하는 거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난관에 봉착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괴감도 들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정답만 훈련받았던 아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넘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불특정한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공부의 포커스가 문제 해결력에 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력이 동일한 문제 해결력이 아니라 상위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강한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수학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창의성이다. 창의성이 필요하다. 남들이 다 푼 문제를 푸는 거는 소용이 없다. 왜 이미 풀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결국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가져다가 달달달달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건데 남들이 못 푼 문제.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남들이 못 푼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남들이 못 푼 문제를 풀려면은 나만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수학은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내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정답은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에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훈련해야 되는 과정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화두로 되돌아가 볼까요? 수포자,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키워드예요. 네. 근데 왜 수포자가 이렇게 많을까? 고등학교 가면 결국에는 60%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60% 정도가 수포자인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데, 노력을 투자하는데, 돈을 투자하는데 왜 수포자지? 본질로 거슬러 가보니까 수학에 대한 생각을, 수학의 공부를
그 수학의 공부에 도구를 주는 주도권자인 부모들이 머릿속에 수학은 다 계산이라는 거죠. 수학은 다 입시와 성적과 대입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획일적인 생각 속에서 아이들을 몰아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공포스럽고 수포자가 된다라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가 되지